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국민추천제 공천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거의 없고 이름조차 생소한 후보를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내리꽂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예비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무소속 후보 추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노원동 일대에 현수막 수십 개가 나붙었습니다. 전략공천, 낙하산 그만, 북구갑 주민은 호구가 아니다 등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북구갑에 국민추천제로 우재준 변호사를 공천했습니다. 주민들은 대구 출신인 것 외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른바 낙하산 공천했다며 주민을 무시한 밀실 공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뜻을 모아 무소속 후보자 추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을 했느냐? 그게 깜깜이 밀실 공천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것도 낙하산. 정말로 우리는 지금 현재 낙하산을 4번째 낙하산이 왔습니다. 대구 동구 군위군 갑에서도 지역 활동 경력을 찾기 힘든 최은석 전 CJ 제1제당 대표가 국민추천제로 공천받았습니다. 이곳엔 현역 의원을 포함해 5명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선조차 없이 떨어진 임재화 변호사는 긴급 성명을 통해 시스템 공천은 저리 가고 폭력 공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그 속에는 폭력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행태였다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예비 후보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서 지역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도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를 주민들이 궁금해한다면서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낙하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후보 백이철 전 동구청장도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유성걸 의원은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 심사 초기 현역 불패가 이어지며 쇄신이나 감동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급하게 도입한 국민추천제가 추천한 국민은 찾기 어렵고 전략 공천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오늘 아시아 포럼 20일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빚는 것을 두고 이번에는 폴더 인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례대표 재선 도전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을 배출할 때 효과적인 선택을 당 차원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해선 청년이 빠져나가지 않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비중을 높여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가 의과대 정원 증원과 무전공 확대 방침으로 내용을 겪는 와중에 총장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과 번복까지 겹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학생, 교수들의 끊임없는 사퇴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홍 총장이 최근 조기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차기 총장 선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 홍원하 총장은 임기를 7개월 남기고 사직도 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를 시도했습니다. 글로콜 사업 탈락과 금호 공대와의 통합 불발, 의과대 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 논란 등으로 가뜩이나 들끓던 학내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학교의 전체 구성원들이 이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교수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심이 그나마 이 대학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 아닐까. 당초 홍 총장은 사과글을 올리면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거센 사퇴 압박 속에 신뢰 회복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학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조기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퇴하면 대행체제로 가야 되는데 집행부도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고 학교가 말이 안 되니까 그걸 가장 문제없이 바꾸려다 보니까 이제 홍 총장은 교수회에 빠른 시일 내 후임 총장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새 총장이 선정되면 자녀 임기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총장직이 인수인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평회는 오는 21일
총장 임기 단축과 조기 선거 시행 안건을 상정 표결합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총장 선거 일정이 4월 총선 이후인 6월이나 7월, 이르면 5월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대 차기 총장 후보로 10명 안팎의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은 교원 70%, 직원 23%, 학생 7%로 지난 선거 때보다 교원은 줄어들고 직원과 학생 비율은 늘었습니다. 교육의 철학과 방향이 있고 구성원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학교를 잘 발전시키는 사람이 총장이 왜 좋을까? 홍은하 총장이 조기 사퇴 뜻을 밝힌 가운데 차기 총장은 무너진 신뢰 회복과 추락한 학교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대구 경제계를 이끌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에 박윤경 KK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118년 대구 상공회의소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 회장입니다. 보수의 도시 대구 경제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제25대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에 경북 광교에서 이름이 바뀐 KK의 박윤경 대표이사가 선출됐습니다. 2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화성밸브 장홍규 대표이사를 큰 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첫 임시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112명 중 104명이 참가한 가운데 71명의 표를 얻었습니다. 1906년 대구 상공회의소의 전신인 대구 미니소가 생긴 이래 118년 만에 첫 여성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다시 전국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임 박윤경 회장은 1927년 대구 5.1 상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법인 KK를 이끌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고 박재관 회장을 포함해 3대째 대구 상공회의소 상공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경제계에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며 신임을 얻었습니다. 제23대와 24대 회장으로 6년간 대구 상공회의소를 이끌었던 이재하 전임 회장은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 지역 경제계를 잘 이끌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박윤경 회장님께서 새로운 리더십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1997년 제16대와 2000년 제17대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 당시 최병하, 권성기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지역 상공계가 양분되는 등 큰 홍역을 알았습니다. 24년 만에 경선을 통해 첫 여성 회장을 배출한 대구 경제계는 신임 회장이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매일 아침 아이들과 등원 등교 전쟁을 하느라 직장에 정시 출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의 10시 출근제를 비롯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한 몸 챙기기도 바쁜 출근길. 워킹데디 정화수 씨의 아침은 더 빠르게 흐릅니다. 두 남매를 깨워 씻기고 먹이다 보면 등교 시간인 8시가 코앞. 지한이도 신발 신고. 어린이집 가야 돼. 양손에 하나씩 아이 손을 부여잡고 등교 인파를 뚫고 학교로 향합니다. 늘 시간에 쫓기지만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아침에 사실 바쁘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도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힘들 때도 있는데 이때가 제일 재밌을 때인 것 같아요. 아이가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것도 등교길 일과 중 하나. 하지만 출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살 둘째를 태워 20분 거리의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야 아빠는 출근길에 오르는데 사무실 도착은 9시를 훌쩍 넘깁니다. 너무 좀 일찍 데려다 줄 때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하면 애를 좀 늦게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할 때가 많죠. 경상북도가 워킹맘 워킹데디의 여유로운 출근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사이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반대로 퇴근을 1시간 당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할 경우 경북도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북광역세일센터와 업무 약정을 통해 한 달 시행 시 40만 원, 두 달 70만 원, 세 달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현행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지원이 있지만 신청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고 전자식 출퇴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업 내에 돌봄 문화를 좀 확산시키고 일가정 양립의 제도를 갖다가 정착화시켜서 경상북도가 조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4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지난 4년 전과 3년 전 이맘때쯤 경북 안동에서는 두 번의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수천 그루의 불탄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어린 묘목을 하나하나 새롭게 심는 복구 작업이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접어들면서 복구 지역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산불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초속 20m의 태풍급 강풍까지 등에 업은 불은 왕복 4차선 중앙고속도로까지 훌쩍 뛰어넘어 맹렬히 번졌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지난 2020년 안동시 풍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축구장 2,700여 개 넓이에 달하는 1,944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4년 후 다시 찾은 산불 현장. 울창했던 산은 벌거벗은 민둥산처럼 변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불 현장 곳곳에는 이렇게 불에 그을린 나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림 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린 나무 192만 그루가 새롭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대신 10가지 종류의 화렵수가 심겼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안동시 임동면 산불 피해지 역시 지난해 복구 사업이 끝났습니다. 농부산물을 태우고 또 쓰레기도 태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산불이 한번 나고 경각심이 나서 지금은 좀 많이 좀 조심들 하고. 안동에서 발생한 두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들어간 비용은 14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복구 사업을 끝냈다고 아직 산불 발생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복구를 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완전한 숲으로 만약에 되기까지는 저희가 한 최소 30년 아니면 한 4, 50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올봄 들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6건.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이었던 것보단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시기가 3월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정부가 의대별로 늘어난 정원 배분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의대 얼마나 배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늘어난 정원의 80%가량인 1,600명이 지역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경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배정 비율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구권 4개 의대는 대부분 정원의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경북 영천과 경남 창녕, 충북 단양, 전남 화순 등 6.25 전쟁 주요 격전지 10개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과 6월 문경에서는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조종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한미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합니다.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2배 많이 발행해 배부한 신문사 발행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발행인은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